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대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임상초빙 교수 허광렬입니다. 119 구급대에 신속한 신고가 필요한 질환군으로 4대 중증질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은 심정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환자로 의심이 될 때는 빨리 119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질환군의 환자들은 신고가 지체되어 진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고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중증 질환군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지체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환자의 증상을 직접 옆에서 보고 들었을 때 중증 질환임을 알고 신속한 조치 및 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심정지의 경우에는 환자가 쓰러진 채 불러도 반응이 없고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심정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후 양쪽 어깨를 두드리고 허벅지 안쪽을 꼬집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고 가슴과 배가 호흡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119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합니다. 이때 119에 신고하게 되면 가까운 구급대가 출발을 하게 되며 전화를 구급 상황센터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당황해서 울거나 소리치거나 빨리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하는 행동은 상황실 구급대원이 정보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급차는 출발해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침착히 상황센터 대원의 질문에 답하거나 지시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빠른 흉부 압박이 환자의 소생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전에 받은 사람이라면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겠죠. 그럼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뇌경색, 뇌출혈 등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역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얼굴에 비대칭,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말의 어눌함, 두통, 어지러움, 의식소실 및 의식 변화 등을 통해서 빠르게 인지한 후 119 신고가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에서 응급질환은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폐색전증,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 등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몇 가지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조이는 듯한 가슴 답답함이나 가슴 통증, 식은땀이 동반된 가슴 통증, 가슴 통증과 함께 좌측이나 우측발에 뻗치는 듯한 통증, 등 뒤쪽으로 발생하는 통증, 호흡곤란 및 실신을 통해서 빠르게 인지한 후에는 119에 바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중증 외상 환자를 이 자료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비의료인도 외상에 대한 인지가 쉽기 때문이고 대부분 바로 119 신고를 하게 됩니다. 중증 외상의 예로 드는 환자들을 말씀드리면 높은 곳에서 떨어진 환자라든가 교통사고 환자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비의료인은 외상 환자에게 어떠한 조치 없이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를 하여야 되고, 무리하게 환자를 옮기거나 만지는 행위는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빠른 신고가 내 가족, 친구,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빠른 신고가 내 가족, 친구,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인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번역응급의료 센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의사, 간호사 뿐만이 아니라 응급구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해 주시거나 아니면 EKG를 촬영하거나 피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주시는 진단검사 의학과 선생님들까지 여러 개의 직종들이 각각 이제 제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일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이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원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4년차 전공의 박종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흔히 레지던트라고 말하는 전공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4년차 전공의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오는 모든 응급 환자들을 가장 먼저 보고 응급 시술을 하거나 응급처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게 응급 환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내과나 외과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환자들이 응급 증상이 있어서 오는 곳이고, 제일 먼저 응급실에 들어오게 되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을 만나게 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필요한 검사라든지 오더를 처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를 제일 아마 먼저 만나실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적은 당연히 심장이 멈췄던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실에서 잘 치료를 받아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이제 걸어서 퇴원하시는 거, 살아서 멀쩡히 퇴원하시는 걸 보면 제일 보람이 있죠. 응급의학과 의사라는 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밤도 새야 되는 경우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사가 되고 싶고 의사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응급의학과 의사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김말금입니다. 제 직책은 응급구조사고 전문 분야는 응급구조학을 전문했고요. 응급실에 관련해서 하는 일은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이나 응급처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응급구조사들은 심폐소생술을 위주로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서 심정지 환자가 자발순환 회복이 되면 그때가 가장 보람있고, 보호자분들도 고생했다고 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있는 것 같아요.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보호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많이 공부를 하고 내가 많이 알아야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니까 열심히 전공 분야를 공부를 해서 멋진 응급구조사가 돼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영상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배명이라고 합니다. 영상학과 소속으로 방사선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방사선학을 전공했고, 응급실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영상 촬영 및
환자 케어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하는 일이 일반 촬영이라는 쪽을 검사를 하는데, 일반 촬영이라는 게 치료라기보다는 진단이나 끝나고 나서의 경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수술 전에 검사하시고 나서 수술 끝나고 혹은 다시 내원하셔서 경과를 확인하시고 날 때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말씀하실 때가 제일 보람찹니다. 제가 이제 응급실도 검사를 하지만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전담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코로나 환자를 검사하고 있을 때 응급실에 위독한 환자가 온다거나 급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환자가 오게 되면 제가 동시에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면서 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방사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좀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방사선사가 직접 전문적인 지식이랑 조절을 해서 많은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방사선사가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더 강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고대구로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한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응급실에서는 보통 응급실 내원하신 환자들에게 처치 및 간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8시간 근무이기는 한데, 이제 퇴근 직전에 이제 좀 안 좋은 상태의 환자분들이 오면은, 그래도 제가 처음에 받았던 환자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처치를 책임지기 때문에 시간까지는 안 재봤는데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처치가 제일 중요한 게 응급실이기 때문에 첫 처치를 마무리해야지 다음 턴 선생님들한테 이제 환자를 안전하게 인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처치를 하고 퇴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환자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태로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는데, 그 환자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심장이 뛰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의 마지막을 보호자분한테 면회를 안내해줬을 때가 가장 슬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를 꿈꾸고 계실 텐데, 임상에 나오면은 배웠던 거하고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잘 노력해가면서 줄여가시고 환자한테 끝까지 책임지는 간호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임상초빙 교수 백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대구로병원에서 임상초빙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의사로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진료와 처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곳입니다. 네, 당직 서고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가 일단 있는데요. 아침 9시에 출근했으면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24시간 근무제가 있고, 또는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그런 저녁 근무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밤을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있다든가, 그로 인해서 낮에도 계속 피곤함에 시달리는 것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공간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항상 24시간 열려 있고, 따라서 밤에도 너무 몸이 힘들거나 아픈 분들에게는 응급실이야말로 마지막 보루, 응급실에서 마지막으로 처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최일선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서 응급실에서 같이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